말씀대로 진화론은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돌연변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 비현실적인 역사가 우리는 사실로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얘기 중 가운데 이제 생물들의 기운을 보겠습니다. 우리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제 간단한 생물에서부터 점점 진화돼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려 가지고 이제 사람까지 됐다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여기 지금 시계가 2개가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초침을 띄워버린 거예요. 분침도 띈 겁니다. 10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한 5초만 딱 주면서 어느 게 살아있는 시계고 어느 게 죽은 시계 맞춰봐라고 맞출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얼만큼 죽은지 모르니까. 자, 진화론자도 마찬가지예요. 진화가 너무나 느리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 동안에는 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자들 모두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알아셔야 돼요. 진화는 관찰된 게 아니에요. 진화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므로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지금은 살지 않지만 예전에 살았던 화석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 제가 원래 전공이 지질학 아니에요? 화석은 지질학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화석의 정의는 이거예요.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돌 속에 있죠. 당연히. 그죠? 두 번째, 과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아니, 안 살았는데 어떻게 시체가 있겠어요? 분명히 과거 살았어요. 그 시체나 흔적이죠. 자, 이건 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살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이 화석에서 진화의 증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자, 진화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진화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동물이 갑자기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헤엄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웬일인지 육지를 쳐다본 거죠.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걷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래가지고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된 거예요. 근데 양서류가 여러분 개구리 알 아시죠? 말랑말랑하죠? 육지에서 자꾸 터지는 거예요. 자, 알 낳는 걸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딱딱한 알을 낳게 된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된 거예요. 예. 근데 파충류가 가면 어디를 쳐다본 거예요? 예, 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이 변해가지고 새로 진화되는 거예요. 한편 어떤 파충류는 새는 거, 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 낳는 거를 계속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알 낳는 걸 개선하다 보니까 알이 한 단계를 바로 빼버리고 바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가 된 거예요. 이 포유류가 계속 머리 쓰다 보니까 가장 고등한 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 웃으셨죠? 정말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 역사를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진지한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이 중간 단계 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살아있는 건 금방 포기했어요. 왜? 없으니까. 몇 개 발표됐다가 그거 가지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화석에서 그 증거가 있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화석에 그 증거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이 조개화석 같이 해양 무축동물입니다. 삼엽충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떠한 논문에서도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 화석이 단 한 건도 보고조차 된 적이 없는 거 아세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지질학의 어떤 논문에서도. 여기 로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화석 기록에는 어디에서도 무척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끝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 지질학자들은 아직까지 딜레마인데 일반 사람도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양서류 한 4-5개 발표됐다가 다 사라졌어요. 이거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 없어요. 예. 거북이가 여러분 우리 파충류 가운데 좀 독특하죠. 여러분 만약 이 거북이는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만약 거북이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거북이가 진화되는 중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거북이나 화석에 나오는 거북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스라는 사람이 또 얘기한 겁니다. 거북이가 다른 파충류에서 어떻게 진화되었을까? 거북이는 딱딱한 껍데기를 비롯해서 특이하며 아주 특이하며 이를 위해 많은 전이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화석 기록에 그런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다. 여러분 거북이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거북이에요. 아마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보면 이 새 아니겠어요? 난다는 건 정말 경이적이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새의 조상을 진화론자들이 어디서 꼽았냐면 놀랍게 파충류에서 꼽은 거예요. 도대체 파충류하고 새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나왔어요. 뭐죠? 둘 다 몰라요.
알을 낳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아무래도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파충류들, 도마뱀들 보면 다 네 발로 걸어요. 그죠? 자, 네 발로 걷다가 날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손이 자유로워야. 두 발로 걸었던 과정은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파충류는 두 발로 걷는 파충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화석에서 두 발 가진 파충류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다가 발견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룡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화론자들은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야겠죠. 그러다가 발표된 게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시조새입니다. 여러분, 이 시조새가 공룡에서 새로 진화했다라고 그러는데 크기가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한 30m 될 것 같으세요? 한 10m? 한 1m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시조새는 딱 30cm인 것 같아요. 이 크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 까마귀나 비둘기가 죽어도 이 비슷한 모습 되는 거 아세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과학자들 결론 내렸어요. 이 알렌 페두시라는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이언스지 최고의 논문지에서 최고의 조류학자죠. 뭐라 그랬냐면 고생물학자는 시조새를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하나의 셈이 뭐라고요? 너무 작은 거예요. 잔가지 앉을수의 새이다. 어떠한 말로도 바꿀 수 없다. 그냥 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렸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도 아니고 반파충류도 아니 뭐라고요? 한 마리 조류. 근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다 시조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2013년에. 새 또는 공룡, 새냐 공룡이냐.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자, 제가 이제 잠깐 교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와 있고 다 교과서 배웠으니까. 자, 이 얘기는 이제 저랑 헤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습니까? 저는 뭐 지질학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달달달 외우죠. 그 옆에 보면 더 잘게 나눴죠. 캠브리아기, 오도비에스의 살루이학이 쭉 나눠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보면 그 시대 대표적인 뭐가 있냐? 화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옆에 그대로 옮겨오는 게 이 그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질계통표 또는 지질세표라 그래요. 자, 이건 모두 뭐로 한 거냐? 화석으로 한 거예요. 아셨어요? 자, 화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그런데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교과서밖에 없다는, 체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사람 화석부터 진화 역순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중간 단계 있다 없다? 없어요.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없다 그랬죠? 이제 내일 나와요. 여러분, 화석은 진화선으로 발견 안 돼요.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디에다 모아놨다? 책에다 모아온 거예요. 진화의 순서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제가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1872년. 한 번 더 가. 1872년. 이건 다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이 찰스인데 찰스 라엘이라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에서 만들어졌어요. 얼마 안에 딱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네? 진화론자는 본인이 원했겠죠. 제일 당황한 게 누구였을까요? 교회입니다. 성경 틀렸네. 이게 역사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나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다 내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존재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구상에 이게 없는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만 일단 나눌 거예요. 이 얘기는 내일 모레 글피 매번 나와요. 우리의 과학책에 이 그림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준 그림은 없어요. 이게 187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나이를 측정할 줄도 몰랐는데 여기 이미 몇 천만 년을 다 적어버린 거 아세요? 이 그림이 주범이에요. 예.
이런 거 아시죠? 상동기관이라고 해서 사람의 팔, 고양이 앞발, 고래의 지느러미, 박쥐의 날개가 모양 비슷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상동기관. 그래서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하여간 모양에 우리는 계속 유혹돼요. 사람의 팔이 고래의 지느러미 대신하지 못합니다. 박쥐의 날개가 고양이 앞발 대신할 수 없어요. 왜? 기능을 못해요.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런 비현실이 우리 교과서에 쓰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메커니즘은 경쟁을 뽑아요.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건 생존 경쟁이 아니에요. 생존 경쟁은 뭐냐면 같은 종류끼리 싸우는 걸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것들. 사슴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같은 종류끼리. 네, 얼룩말. 이게 생존 경쟁이에요. 자, 근데 여기 우리 페테르 크롭킨이라고 러시아 황태자인데, 자, 이 사람이 다윈의 책을 읽고 종의 기원, 진화론에 완전 매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베리아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돈이 많으니까 생존 경쟁의 모습을 스케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이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심한 생존 투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같은 종들끼리 어떨까요? 서로 돕지 경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태까지 경쟁해가지고 종이 바뀐 적이 있나요? 아니 이게 무슨 진짜 비현실이에요. 경쟁에서 어떻게 종이 바뀌어요, 여러분? 유전자가 바뀌나요? 근데 우리 생존 경쟁이 진화의 과정이라고 또 배워왔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2단계만 들어가면 답을 못한다고. 2단계만 넘어가면 완전히 비현실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 우리 용어를 하나 배우겠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한 번 더 가요. 변이. 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네,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배웠던 교회와 안 배웠던 교회는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 얘기를 차차 나눌 겁니다. 변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종류 안에서 뭐라고요?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게 바로 뭐냐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변이. 여러분 개가 하얀 강아지, 검은 강아지가 있잖아요. 자, 구별시키면 어떤 강아지 났나요? 다양하게 나죠. 다양하게 나지만 여전히 뭐예요? 개죠.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걸 바로 뭐냐면 변이라고 그러고 봅니다. 유전적인 재조합. 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닭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류에서 다양할 수 있어요. 이걸 변이라고 그래요. 이 변이에 대한 개념이 언제 잡혔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유전법칙. 진짜 이런 걸 배워야 될까,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지겨웠는데. 여러분, 유전법칙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완두콩 아니에요. 그죠? 유전법칙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이 있는데 교배했더니 다양하더라는 거죠. 다양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완두콩. 이게 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인 재조합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뭐다? 그 종류 완두콩. 변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생물학의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 1866년에 발표된 겁니다. 자, 종의견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00 몇 년 차이에요? 7년 차죠. 7년 차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발표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분 얼굴을 보니까 옷을 보니까 뭐 하던 분 같으세요? 신부였어요. 생물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위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너무 시시한 논문지에다 내는 바람에 이 논문을 생물학자들이 안 읽었어요. 언제서야 알게 되냐면 35년 뒤인 1900년에 이 논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유럽에 뭐가 다 퍼졌다? 진화로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학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제때만 발표됐어도 알려졌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유럽을 덮지 못했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얘기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진화가 아니라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뭐라고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자, 이제 왜 변이와지는 아시겠죠? 네. 자, 저희 창조과학자들은 오늘 제목이 종의 기원이지만 종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종류란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자,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종끼리 교배가 안 되고 뭐 중간 단계 없다 그랬는데 되는 게 있잖아요. 벌써 보세요. 질문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라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라이거는 뭐하고 뭐가 교배한 거죠? 네, 사자, 순놈과 호랑이 암놈하고 결혼한 겁니다. 다른 종인데 교배가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창조과학자들이 종이란 단어를 안 쓰는지하고 다 이제 일맥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종속과목 광문계. 배웠던 거 말았던 거 이걸 또 지금 교회에서 해야 돼. 학교에서 듣는 것도 괴로운데. 자, 우리가 솔직히 이런 거예요. 종분류인데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 그러면 그게 각기 종이에요. 한 종. 아시겠죠? 이걸 조금 더 묶어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속이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좀 더 묶어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과라 그런 거예요. 고양이과 안에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이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분류할 때 이게 언제 분류하기 다 끝났냐면 1900년이 들어서기 전에 이 분류 끝내버렸어요. 거의. 아시겠어요? 자, 이 1900년도 이전에는 아직 뭐를 알기 전이라고요? 유전 법칙이 아직 알려지기 전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물학자라면 이때 종 분류할 때 근거가 뭐였을까요? 네? 유전 법칙 알기 전이야. 뭐로 분류했을까요? 그렇죠. 생김새지 뭐.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처럼 호랑이, 사자, 고양이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다른 종으로 놓고 아시겠죠? 뭔가 좀 비슷하죠? 속으로 묶고 좀 더 비슷하죠? 과까지 묶은 거예요. 자, 뭐로 분류했다고요? 생김새, 형태를 분류한 거예요. 자, 그런데 1900년이 됐을 때 뭐를 알게 됐다고요? 유전 법칙을 알게 됐잖아요. 1920년도가 됐을 때 유전 법칙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생물학자들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 형태적 분류하지 말고 그래도 과학이잖아요. 교배해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자? 종이라고 하자. 그 집단을. 즉 형태적 분류에서 뭐로? 유전적 분류로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정의도 바꿔버렸어요. 종의 정의를. 실험 다 끝내기 전에. 생식적 격리 그래가지고 교배할 수 있는 묶음. 이게 종이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즉 형태적 분류에서 뭐로요? 유전적 분류를 바꿨어요. 바꿨죠? 바꿨을 때 오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오차가 무지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은 다른 종이지만 교배가 되더라고요. 아셨어요? 어떨 땐 속이 다른데도 교배가 되더라고요. 과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교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호랑이하고 사자 교배가 되더라고요. 왜? 염색추수 38개 똑같아요. 개하고 늑대 다른 종이지만 같은 과일 경우는 과로 취급이 됐잖아요. 염색체수자 78개 똑같아요. 교배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던 종 분류를 다 어떻게 될까요? 유전적 분류로 싹 다시 바꿔야 되죠. 왜? 정의도 바꿨으니까. 자, 근데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거의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을까요? 여러분, 형태적으로 할 때 너무 쉽잖아. 사진만 봐도 되죠. 근데 여러분, 유전적 분류 실험을 해야죠.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 교배하기 쉽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자 사와야지. 산에서 호랑이 사와야지. 교배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섭지? 여러분, 모기 교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려워. 자, 그러니까 형태적 분류하고 다르게 유전적 분류는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의는 다 바꿔놨는데 기존에 있는 뭐예요? 형태적 분류를 하나도 안 바꿨어요. 하나도 안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 종이 달라도 대부분 교배가 되더라고요. 속이 달라도 어떤 건 교배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동물의 경우는 과가 다른데 교배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는. 어떤 건 종? 맞아요.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까지 가는데 분명한 건 교배 한계란 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 자, 이제 왜 종류라고 하는지 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호랑이, 사자, 고양이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종류기 뭐 나온 김에 해버리죠. 왜 종류란 말을 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생물을 창조할 때 10번씩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종류가 뭐냐? 저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류란 말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언제냐면 방주 안에 동물들이 탈 때 어떻게 탔다 그러냐면 종류대로 탔다 그랬어요.
근데 종류대로 태우는 목적이 나와요. 뭐냐?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써 있어요. 즉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성경에서는 이미 종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유전적 분류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종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첫째, 종분류가 안 맞고, 두 번째, 성경에선 유전적 분류 썼으니까. 오케이, 되셨어요? 자, 방주 안에 그러므로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 2마리씩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고양이과 2마리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왔겠죠? 나와서 교배했겠죠? 새끼 낳았겠죠? 어떤 놈은 사자 닮고 어떤 놈은 사자 닮고 나왔겠죠? 자, 근데 사자는 들에 살기 편하게 생겼잖아요. 말도 펑퍼짐하고 들로 갔겠죠? 호랑이는 산으로 갔겠죠? 자, 이때 뭐가 생겼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한 번 더 할까요? 격리. 자, 그러면 서로 교배하면 닮은 건 않잖아요. 가끔씩 사자 비슷한 것도 날 수도 있죠? 걔는 밑으로 또 내려갔겠지. 격리가 되면은 평균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양이. 오케이? 얘네들이 몇백 년간 따로 산 거야. 그러다 정말 몇백 년 만에 동물원 안에서 만난 거야. 교배할 수 있다, 없다? 원래 한 조상이었는데 뭐. 교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자입니다. 자, 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말이 이상하네, 개 같은 경우.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요. 다른 말이 없으니까요. 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개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보다 더 다양해. 자, 왜냐하면 개에 대해서는 한 300년 전부터 유럽에서 개는 애니멀이라고 안 부르고 펫,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면서 이때부터 인공격리가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푸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시겠죠? 푸들 안 닮은 개도 있겠죠? 안 닮은 건 딴 사람 준 거야. 푸들끼리 교배시킨 거야. 이쁘니까. 가끔씩 안 닮은 거 나오겠죠? 걔 또 준 거야. 이걸 여러 번 하면 결국 여기서 뭐밖에 안 나와요? 푸들밖에 안 나와. 이건 인공격리죠? 이 인공격리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서로 교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푸들하고 치와와 새끼 낳을 수 있죠? 격리가 깨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범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유전 여기 제조업에서. 네, 마찬가지 방주에 탈 때 개, 늑대, 코요테 뭐 이렇게 따로 탄 게 아니라 개과 2마리가 탄 거예요. 나왔는데 노아가 개를 키우고 싶었던 거야. 어떤 놈은 사납고 어떤 놈은 순했겠죠. 사나운 놈은 어땠을까요? 지발로 도망가더니 야, 안 되겠다, 버리자. 그럼 들에는 늑대, 집에서는 개. 그렇지만 둘이 교배할 수 있다, 없다? 왜? 염색조차 78개, 원래 한 조상이었으니까. 오케이, 되셨어요? 자, 조금만 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해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작했어요? 자, 우리 이제 유전자를 보면 여기 지금 개가 있는데 방주 안에 이제 동물이 들어갔다 나온 거야. 아시겠죠? 2마리가 들어갔겠죠? 개과가. 나오는데 여기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A가 보이세요?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야. 아시겠죠? 소문자는 털을 길게 하지 않겠죠. 오케이. 근데 둘이 이제 둘 다 A니까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끼를 낳았더니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이 중에 어느 게 털이 제일 길까요? 예? 아, 여기 A 말고 뭐가 있습니까? 대문자겠죠. 자, 근데 이전에는 추야도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다시 교배할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추위를 경험한 거야. 우리 홍수 이후에 추야도가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털이 긴 애들은 괜찮은데 털 짧은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겠죠. 맞습니까? 자, 이때 뭐가 일어났다?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자, 그러면 추운 데는 털 긴 거, 따뜻한 데는? 추운 데는 대문자, 뭐야? 더운 데는 소문자. 이때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격리에 의해서 모양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둘이 교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왜 A잖아요, 다. 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해. 맨 마지막 써 있는 게 털이 길어졌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소문자 A를 잊어버리면서 털이 길어졌어요. 털 짧은 놈들은 대문자 A를 잊어버리면서 털이 짧아졌겠죠. 이게 진화론자의 유전적인 제일 맹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자연 과정도 유전 정보가 추가된 예가 없어요. 모양이 다양해지는 건 유전 정보를 잊어버리면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까지 가는 것 같아요. 종류의 경우.
근데 아직까지 과가 다른데 교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차트만 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종간 잡종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고 좀 영어로 돼서 그렇지만 왼쪽에 종키는 뭐냐면 지브라, 얼룩말하고 덩키하고 교배된 겁니다. 자, 근데 생식 능력이 있냐 없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염색추도 다 달라요. 얼룩말하고 당나귀는. 자, 근데 아주 드물게 만들 수는 있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자, 이런 것들. 조르스랑은 이제 지브라, 얼룩말하고 말하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헤브라, 이건 이제 홀스하고 지브라. 예. 이제 얼룩말. 그 다음에 뮬은 뭐냐면 노새 아시죠?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얼룩말, 당나귀하고 말이에요. 예. 자, 이제 대개 당나귀 암놈하고 말 순놈은 교배가 돼요. 그러니까 노새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힌니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드물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고래하고 돌핀. 이거 같은 종류에서 그래서 교배돼요. 교배가 나온 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울핀이라고 해요, 울핀. 근데 울핀들은 교배가 돼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거 같은 경우. 아시죠? 사자가 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라이거는 교배가 돼요. 암놈일 경우는 되고 순놈일 때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더 될지도 몰라.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확정된 게 된 거다 아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타이어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만들기가.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암놈은 여태까지 됐었지만 더 지나면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00년이 됐을 때, 자, 이제 되셨죠? 왜 종류란 말 쓰는지 1900년이 됐을 때 유전법칙을 알게 됐죠? 자, 이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당연히 진화론자죠. 진화 아니네. 변이네. 이래가지고 진화론자들이 한번 완전히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1900년도) 초에. 근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 변이 가운데 독특한 변이가 발표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별명이 돌연변이인 사람 별 좋을 때 안 쓰죠. 그러다가 이제 돌연변이가 1901년하고 3년에 발표가 된 겁니다. 돌연변이가 뭐죠? 이 유전자가 이 복제되는 과정 가운데 착오를 일으키는 게 돌연변이에요. 자, 근데 그 가운데 그걸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방사능입니다. 아시겠죠? 방사능 몸에 안 좋잖아요.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초파리 있죠? 과일파리. 여기에다가 액선을 계속 조인 거예요. 조였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초파리가 여기 밑에 있는 건데 왼쪽에. 근데 날개가 꺾이고 그다음에 까매지고 날개가 없고 눈알이 툭툭 튀어나온 여러 가지 뮤턴트들 돌연변이를 만드는 데 성공한 거예요. 1928년도에. 그리고 이게 어디에 들어갔어요? 교과서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연변이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 첫 번째. 자, 이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자연 상태예요?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실험실에 모아놓고 있어 쪼였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이 정도 돌연변이를 만들려면 10만 내지 100만 세대 하나 나올까 말까요? 아주 어떻다? 드물다. 자, 두 번째. 이래가지고 만든 돌연변이들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돌연변이 무서워하잖아요. 제가 우리 재작년에 후쿠시마를 갔습니다. 후쿠시마 알죠? 뭐죠? 원자력 발전소 유출됐잖아요. 거기 가니까 정말 한국 외무부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는데 띠띠띠띠 막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접근 금지. 어디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다 디텍터를 갖고 다녀요. 방사능 디텍터. 네. 너무 세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방사능이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분, 남자가 갈비뼈가 많을까요? 여자 갈비뼈가 많을까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다. 손으로 보세요. 자신 있게. 좋습니다. 똑같다. 네. 거의 지금 청파중앙교회는 반반이었어요. 네. 자, 이건 실험하면 간단하게 알아요. 만약에 아빠가 맹장 수술한 거 아시겠어요? 자, 결혼했어. 아들 낳았어. 맹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왜 있어? 여러분, 우리 몸은 체세포가 있고 생세포가 있어요. 체세포는 아무리 데미지 받아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안 줘요. 생시세포가 데미지를 받아 영향을 받는 건데 사람의 생세포는 다 어디냐? 난자와 정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자와 정자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 한 다음 세대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갈비뼈 숫자가 어떨까요? 부부끼리 오시면 오늘 저녁 때 하면서 카운트해보세요, 서로. 제 말이 맞나? 네. 근데 여러분, 이 방사능이 난자와 정자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진화론자도 여기에 이제 혼돈돼가지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니까 진화를 일으키는 동력일 수가 있다라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이래가지고 돌연변이 초파리 아무리 만들어도 이 가운데 모기로 변한 게 없는 거야. 여전히 뭐예요? 초파리. 돌연변이가 종류를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역시 돌연변이도 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돌연변이로 아무리 여러 가지 만들었어도 그 가운데 유전 정보가 증가한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윈도우 XP가 있어요. 옛날 거죠. 프로그램. 예, 여기 파일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정보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윈도우 10,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8. 옛날 바꿔야겠네.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 할 때 여러분, 윈도우 XP에 있는 XP의 파일을 꺼내기만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새로운 기능의 정보를, 파일을 넣으면서 업그레이드 하겠죠? 만약에 돌연변이가 진화의 메커니즘이라면 돌연변이 해가지고 새로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돼야겠지. 그런 예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이슈예요. gain of information이냐 돌연변이가 loss of information이냐, 즉 정보의 획득 과정이냐
손실 과정이냐? 근데 돌연변이 뭐예요? 정보의 유전 정보 손실 과정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참고문헌에서도 정보가 추가된 돌연변이가 발견된 경우는 없다. 분자순의 모든 연구는 돌연변이가 뭐라고요? 유전 정보의 감소를 보여준다. 진화론 틀린 거예요. 돌연변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 울프 늑대를 가지고 여러분 치와와 만들 수 있어요. 아셨어요? 자, 근데 치와와 가지고 울프 늑대 못 만들어요. 왜? 이미 치와와는 너무 격리시켜가지고, 예? 여기 더 이상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너무 유전 정보가 고립됐어. 예를 들면 소문자밖에 없어. 이거 이해할 분은 이해할지어다.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예, 아는 분은 알아요. 예.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리차드 다킨스라는 분입니다. 자, 저는 이분의 책을 읽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청년들이. 왜? 안에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글 쓰는 방법이 너무나 안 좋아요. 네. 여러분, 이분은 절대 창조과학자하고 공개 논쟁 안 해요. 다 다른 사람하고 해도 창조과학자하고는 안 해요. 근데 이때 여 기자가 이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진화 과정이나 돌연변이에서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고 이제 준 겁니다. Can you give an example? 그러면 쭉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유전 정보가 증가된 increased information in the genome 이거를 예를 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무슨 예가 있어야죠. 스탑 시키고 질문을 바꿔달래요. 여러분, 이게 현재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창조과학자하고 논쟁 안 해요. 여러분, 아까 진화론자 얘기한 것처럼 진화론자들은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다고 믿는다 그랬죠? 자, 그럼 분명히 이런 생물들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로, 그죠? 근데 분명하건대 지금의 파충류는 앞발로서 완벽한 기능을 해요. 새들은 날개로서 어때요? 완벽한 기능을 해요. 근데 이런 애매한 게 있다면 이건 여러분 날개도 아니고 앞발도 아니기 때문에 굶어 죽기 따감났다는 거예요. 자연은 이런 애매한 걸 선택하지 않아요. 자연 선택은 맞는 건데 자연은 이런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참으로 희한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물들이 존재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 발견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믿어야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론자 공개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첫째, 중간 단계 화석에서 보여달라고. 없잖아요. 그죠? 예.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거 있죠? 그걸 대진화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변이, 돌연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응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소진화라고. 변이를. 그리고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지만 종류에서 종류로 변하는 걸 대진화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용어는 틀린 용어예요. 둘 다 진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마치 소진화되다가 대진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용어가 있어요. 변이냐? 진화냐? 근데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대진화가 발견된 적이 있냐? 없잖아요. 세 번째 뭐죠? 유전 정보가 획득된 적이 있으면 새로운 유전 정보가 예를 들어달라. 없어요. 첫째, 전이화석 부재. 지질학적으로 진화 틀렸어요. 종류의 변화? 예, 생물학적으로 틀렸어요. 유전 정보의 손실이잖아요. 유전학적으로 틀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는 과학적으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야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비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투 스텝만 들어가 보라니까요. 다 믿음이에요, 거기부터. 그릇된 믿음. 여러분, 자, 여기서 과학 얘기 제가 잠깐 하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따라하고 계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청파충 연구 대단하죠. 네, 집중하시면 제가 사실 말이 좀 빠르죠? 이렇게 제 버릇이 너무 집중하면 말이 빨라져. 왜냐하면은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빨라지게.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과학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실험과학. 자, 우리 이제 과학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실험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화학 분석을 한다, DNA 구조 조사한다, 뭐 컴퓨터 말고 비행기 만들고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손으로
조작할 수 있고 결과를 볼 수 있죠. 이거 별로 큰 문제는 안 돼요. 네. 자, 그냥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과학. 히스토리컬 사이언스라고 있는데 역사과학은 뭐냐면 내 손 안에 있다는 점에서는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은 똑같은 거예요. 내 손 안에 없는 걸 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내 손 안에 있는데 목적이 달라요. 아까는 조작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근데 이 역사과학은 이걸 가지고 과거 사실을 추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형사들이 살인사건 현장에 온 거예요. 시체 앞에 섰어요. 내 손 안에 연구의 대상이 있죠? 근데 이때 형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과거 사실 아니에요. 쉬운 말로 범인 잡는 거잖아요. 오케이, 맞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이 형사라면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네? 누굴 만나면? 이때 꼭 범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범인이 안 나오니까 지금 고생하는 거죠? 네? 자, 누구예요? 범인 다음으로? 그렇죠. 증인 아니에요. 증인. 증인을 만나면 너무 반갑겠죠? 네.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고 도망가다가 칼로 다 숨겨놨대. 거기 가보니까 칼이 있겠죠? 범인 잡겠죠? 여러분, 역사과학은 과거에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 하나가 존재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못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근데 증인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나 유리하죠? 맞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나흘 동안 하는 모든 얘기는 역사과학 얘기예요. 동물들은 말을 안 해요. 사람 말을 해도 거기 없었어요. 증인은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과거를 알고 싶은데 우리 앞에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증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 앞에 증인이 한 분이 나왔죠. 여러분, 이분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말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탐정소설 셜록 홈즈 읽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 장편, 중편, 단편까지 전권을 다 읽은 사람입니다. 60권이 넘어요. 근데 이 탐정소설을 읽으면 현실하고 다르게 누구 한 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증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증인이 등장하면 탐정소설 진행되겠어요? 아, 명탐정이 뭐가 필요해? 증인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탐정소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현장 가면 누구부터 찾는다? 야, 증인 없니, 증인? CCTV 켜져 있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 1위잖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제가 한남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침에 왔는데 수없이 찍혔을 거예요. 아, 누가 찍었어? 증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인생을 현실처럼 사세요. 성경은 현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 한 분이 나타났죠?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인생을 현실처럼 사시라니까. 내가 여기 있었다 그러잖아요. 일단 이 사람 증인이 맞든 안 맞든 형사들은 어떡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현실처럼 살라니까요. 성경은 현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가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걸 행한다. 너는 증인이 아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은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앤 게 없다 그랬어요. 성경을 사용 이거 맞으면 다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자, 드디어 우리 앞에 증인이 한 분이 나타났죠?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분 빼고 내가 과거를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간단한 거에서 뭐로? 복잡한 거. 생물들을 보는 거예요. 말을 안 하죠? 맞습니까?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증인 없이. 중간 단계 없죠? 교배 한 개를 묶을 수 있죠?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교배할 수 묶음이라 그랬죠? 자, 증인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딱 맞잖아요. 교배할 수 있는 한 개를 묶을 수 있죠? 그죠? 중간 단계 해석 없죠? 살아있는 것도 없죠? 하나 맞췄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을 보니까 중간 단계 없죠?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여러분, 2개 맞췄어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종류대로. 자, 나머지 3일 동안 제가 몇 개 맞추나 보세요. 몇 개 맞추나 봐요. 다 맞으면 어떡하죠? 다 맞으면 이분 거기 계셨네. 이분 거짓말 안 하네. 이제 보세요. 제가 몇 개 맞추나. 이게 감격이에요. 세상은 다 깨달으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현장에 있는 증인을 만난 형사처럼 정말 럭키한 거예요. 이 감격인 거예요. 거기 계셨던 분 만난 거예요.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셋째 날 창조하셨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한국에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 벚꽃, 진달래 다 피겠죠? 벌하고 나비들이 뭘 묻히고 다니냐면 꽃가루 묻히고 다니죠. 온갖 거 다 묻히겠죠. 근데 여러분, 진달래 꽃에만 딱 앉으면 진달래 암술은 수많은 꽃가루 가운데 뭐하고만 반응하는지 아세요? 진달래 꽃가루. 자기하고 DNA가 만든 것만 교배해요. 염색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진달래 꽃은 뭐밖에 안 나와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굉장히 심각해 하시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외가 없어요. 우리 5째 날 물고기가 새 창조할 때도 종류대로. 물고기 암놈이 알을 낳아요? 순놈이 수정액을 펴요? 자기 거 헷갈리는 물고기 여태까지 관찰된 적 없어요. 헷갈린다고 반응할까요? 절대 안 해요. 꽁치가 갈치하고 반응 안 해요. 염색조 달라요. DNA가 안 맞아요. 하늘에 온갖 새가 날아도 여태까지 다른 새한테 눈 돌리는 새 관찰된 적 없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까마귀한테 눈 돌리는 거 보셨어요? 눈 돌리다가 알을 낳아요? 이런 비현실이 여러분 마음에 종류대로가 현실이 돼야 돼요.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한테 현실이 돼야 돼. 빨리 현실로 돌아가세요. 그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길까요? 6째 날 이제 육지동물을 창조하시는데 기린이 왜 목이길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진짜 교과서에 나온 거 그대로 위에 거 따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린이 5m 내지 7m거든요. 기린이 목이 길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예? 눈치는 빠르신 것 같아. 여태까지 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셨다가 여러분, 기린이 만약에 우리의 심장을 가지면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작은 심장으로는 혈압이 약해가지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피를 못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은 게 기린이에요. 심장 크기만 60cm 이만해요. 이거를 펌프를 해줘야만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긴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네. 여러분, 근데 이 고혈압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물도 먹어야죠. 이 고혈압으로 만약에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이 뇌에다 몰려가지고 뇌출혈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기린 보면 잘 먹어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잘 먹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그래서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기린이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밸브가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야 되는데 기린 잘 살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진화로 우연이 됐다 그래요?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이게 시간이 신이야. 여러분, 이게 기린이 노력했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전공이 지질학인데 지질학은 뭐에 대한 학문이야? 돌에 대한 학문이에요. 돌. 예, 우리 몸에 돌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가 돌일까요? 머리가 돌인 사람이 있겠지. 꼭 나와요. 예.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석두. 예, 근데 여러분, 진짜 돌이 있어요. 어디가 돌일까요? 제일 단단한 부위가 돌이겠죠? 치아가 돌이에요. 인회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우리 현모암, 제주도에서 돌 딱 잘라가지고 보면 13번째로 잘 관찰되는, 이제 흔하진 않지만 귀하지도 않은 돌입니다. 여러분, 저희 큰애가, 치아가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모양으로, 정확한 위치에 결정이 형성돼요. 가만히 있는데도 솟아올라서 잇몸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 저희 큰애가 노력했나요? 근데 여러분, 아구가 커지면 전이가 불편해. 그럼 다시 또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모양으로, 완벽한 시기에 결정이 형성돼요. 앞에 전이를 밀어내요. 영구치가 돼요. 우리 큰애가 노력했나요? 여러분, 노력해서 우리 몸이 됐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경쟁해서 됐나요? 아니,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다 그 비현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어금니가 앞니에 났다면 이거 끔찍하지. 아, 무슨 조화야? 예? 앞니가 어금니에 났다면. 근데 신기하게 엄마 아빠가 낳았던 그 자리에 나요. 난자와 정자에 그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어요. 노력하신 분. 완전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속에 일어나세요. 현실로 들어가세요. 그분이 씨 맺는 채소를 지었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달걀 낳는 닭. 완벽한 우리 아들, 딸을 낳는 엄마, 아빠. 그거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나머지 다 비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이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 찾아요. 교과서 찾다가 갑자기. 예. 여러분, 과학적으로 기린이 왜 못 이기냐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 얘기 빼고. 네? 또 이제 먹다 보니까 나오려고 그러죠. 그게 과학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과학적으로 기린이 왜 못 이기냐?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이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전 정보를 다 넣으셨다고. 과학은 두 가지가 수행돼야 돼요. 첫 번째, 관찰된 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실험에 성공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학자가 했던 모든 관찰과 실험은 기린이 기린 말고 다른 거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전 법칙이라 그래요. 과학자는 법칙으로 걸어야 돼요. 진화론은 틀렸어요. 여러분, 빨리 비현실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부터 우리 바디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 그래서 이 논문 너무나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그죠? 항상 엄마에서 나오는 거, 엄마, 아빠.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맞습니까? 보세요. 기린. 증인 없이 혼자 깨달아 알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거 자꾸 따먹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비현실. 근데 우리 뭐죠? 증인을 통해서 보니까 종류대로 창조한 거 맞아요. 네. 네, 씨 맺는 채소 지은 거 맞아요. 기린 낳는 기린 엄마 아빠 맞아요. 맞습니까? 빨리 현실로 돌아오세요. 네, 이거 아니에요. 진화나무. 어디에도 안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증거 안 맞아요. 중간 단계 없죠? 살아있는 것도 화석에도 유전 정보 항상 손실이죠? 종류에서 종류 변하지 않죠? 이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로 여러분 창조 과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종류적으로 창조했는데 이들이 자라다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해지는 거. 되셨어요? 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모든 건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에요. 보이는 걸 초월하신. 먼지 티끌 아니에요. 동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 귀한 존재가 먼지 티끌로 배우고 있고, 네, 동물 중에 하나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건 다스리는 바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소망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선교받은 겁니다. 돌만 멋있어도 절하던 조선, 나무만 멋있어도 절하던
천하대장고 지하여정을 만든 그 나라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다시 알게 됐어요. 하나님 형상이네. 지금 진화론 때문에 다시 곤두박질 쳐.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 하나님 모르던 나라로 다시 갑니다. 아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지만 참으로 우리는 그 증인을 만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분, 좋으신 분, 그분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종류대로 창조되고 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성경책 받아서 그 창조자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저희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살리는 생명 살리는